또다시 보잉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번에도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다쇼트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2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171편 추락사고 기억하시나요? 기숙사 건물을 덮쳐 탑승객 241명과 지상에 있던 19명 이상이 사망한 참사였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7년간 보잉 제트기가 연루된 세 번째 대형 인명피해 추락사고인데요. 단순히 또 다른 항공재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이번 아메다바드 추락사고는 사실 미국 규제 당국과 사법부의 수많은 조사 결과들이 지목했던 체계적인 실패의 배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체계적인 실패는 수년간 이어진 기업의 은폐, 규제 당국의 안일한 태도, 그리고 책임 회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메다바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몇 주 전 미국 법무부가 보잉과 새로운 불기소 합의, 즉 NP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NPA는 무엇일까요? Non-Prosecution Agreement. 이것은 법무부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유예하거나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무부가 너희가 이런저런 조건을 지키면 우리가 너희를 기소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죠. 이 NPA는 보잉의 이전 행위, 즉 2번의 737 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체결된 것입니다. 현재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이죠. 그렇다면 이전의 2번의 737 맥스 추락 사고는 어떤 사건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라이언에어 610편 사고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하여 탑승객 18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 사고입니다.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 비쇼프투 근처에서 추락하여 탑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잘못된 단일 바듬각 센서 데이터가 실속 특성 향상 시스템 즉 MCAS를 활성화시켰는데요. 여기서 잠깐 바듬각 즉 Angle of Attack는 비행기의 날개와 날개로 유입되는 공기 흐름 사이의 각도를 말합니다. 이 각도가 너무 커지면 비행기가 실속, 즉 양력을 잃고 떨어지는 현상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실속 특성 향상 시스템, 즉 Maneuvering Characteristics Augmentation System, 줄여서 MCAS는 보잉 737 맥스에 탑재된 자동 조종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비행기의 바듬각이 너무 커져 실속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행기의 기술을 자동으로 아래로 숙이게 하여 실속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선 보잉의 두 사고는 모두 단 하나의 센서가 오작동하여 비행기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자 MCAS라는 자동 시스템이 비행기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아래로 밀어냈고 조종사들이 아무리 당겨도 기술을 다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해서 추락한 거죠.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조종사들이 MCAS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방법도 교육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보잉은 이 핵심 정보를 규제 당국과 항공사 운영자들로부터 고의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법무부의 서류와 보잉 내부 통신 기록을 보면 보잉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조종사 훈련 매뉴얼에서 MCAS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연방항공청에 이 시스템의 기능을 잘못 설명했으며 라이언 에어 사고 이후에도 이러한 누락사항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1월 17일자 보잉 내부 이메일에는 한 직원이 MCAS를 삭제하라, 우리가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시한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7일 두 미국 항공사에 공유된 최종 비행 표준화 위원회 보고서에서도 MCAS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보잉이 시스템의 항공기 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누락사항들은 법무부가 보잉에 제기한 유일한 형사 혐의, 즉 미국 정부를 사취하기 위한 공모죄의 근거가 되었는데요. 이는 연방항공청의 합법적인 기능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2021년 1월 서명된 기소 유예 합의의 일환으로 보잉은 25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2억 4,360만 달러의 형사 벌금, 항공사 고객에게 17억 7천만 달러의 보상금, 그리고 맥스 추락 사고로 사망한 346명의 유족을 위한 5억 달러의 피해자 기금이 포함됩니다.
보잉은 또한 3년간의 보호 관찰 기간을 준수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14일 법무부는 보잉이 기소 유예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기를 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시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이는 보잉이 원래의 범죄뿐만 아니라 후속 위반에 대해서도 재기소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2024년 7월 법무부와 보잉은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5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는 이 합의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절차상의 결함과 범죄 피해자 권리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 협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6일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권리법에 따라 피해자 대표들과 온라인 협의를 진행한 후 5월 29일 사건 기각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보잉은 원래 기소 유예 합의에 명시된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불기소 합의가 승인된다면 보잉은 다시 한번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사실을 인정하고 11억 달러 이상의 추가 벌금과 피해자 보상금을 지불하며 추가적인 규정 준수 개혁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사법 심리 중에 있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보잉의 어떤 경영진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누락 사항들이 기록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6월 1일 미국 법원은 법무부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6월 18일까지, 그리고 법무부와 보잉 양측의 답변을 6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브리핑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6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재판은 6월 2일 법원 명령으로 취소되었고 모든 관련 재판 전 마감 기한도 함께 해제되면서 사실상 보잉의 법적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사고로 여동생을 잃은 MIT 교수이자 항공우주 전문가인 하비에르 데 루이스는 2025년 5월 법무부의 제출에 대해 이러한 제출로 법무부는 737 맥스 추락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려는 어떤 가장도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메다바드 추락 사고는 운영상 과실에 대한 기록이 있는 회사의 배경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과실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의 결과는 아메다바드의 불탄 잔해, 자카르타와 아디스아바바의 슬픔에 잠긴 가족들, 그리고 거대 기업인 보잉과 이를 규제해야 할 기관들, 예를 들어 인도의 민간 항공 총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점점 더 침식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 일어난 일은 무자규적인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진 시스템의 가장 최근 결과였습니다. 보잉기 스스로의 책임의 경계를 형성하도록 반복적으로 허용했던 시스템 말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보잉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고 부정적입니다. 연이은 사고와 법무부와의 불확실한 합의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의 신뢰 상실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큰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잉 주식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 있고요. 반복되는 안전 문제로 인해 항공사들이 보잉 항공기 구매를 망설이거나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는 보잉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단기적인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항공 안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잉이 이러한 규제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하느냐가 장기적인 성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잉은 현재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인 회복은 보잉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현재 보잉은 악재 뉴스가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이므로 투자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